이번 영상은요, 투자론 포트폴리오 이론 19번 테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매년 한 문제씩은 꼭꼭 출제가 되니까 연습 충분히 하시고, 내용이 좀 쉬워요. 투자론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요. 반드시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교재는 82쪽이고요. 포트폴리오 이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출발합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정의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가 아니에요. 분산 투자를 해서 비체계적임을 줄이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절대로 체계적임을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었죠. 체계적임이 아니라 비체계적임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는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자산 배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정의, 첫 번째 분산 투자에서, 두 번째 비체계적임을 줄이고, 세 번째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자산 배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에서 비체계적임을 줄이고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자산 배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은요, 일단 자산수가 많은 게 좋아요. 2개보다는 3개, 3개보다는 5개가 좋습니다. 수익률이 유사한 방향이나 동일한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의 효과가 커진다, 또는 위험 감소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자산수는 많을수록 좋고요, 수익률은 유사한 방향이나 동일한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게 포트폴리오 짜는 게 좋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상관계수가 낮아서 마이너스 1로 가게 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진다 라고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방금 제가 포트폴리오 짤 때는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랬는데, 부동산은 다행히 부동성 때문에 국지성이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수익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유형별로, 그러니까 뭐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부동산은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유형별로 얼마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쌉 가능하다, 수익 구조가 달라서 가능한 겁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걸 묻는다면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1인 경우가 있고요,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법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플러스 1 하기도 하고 그냥 1 하기도 합니다. 1이거나 플러스 1일 때는 효과가 전혀 없고요, 1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 1인 경우는 효과가 전혀 없고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럼 1일 때는 효과가 전혀 없고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긴 한데 플러스일 때는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효과가 있긴 있는데 작습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효과가 큽니다. 마이너스 1일 때 그야말로 효과가 최대가 되면서 비체계적 위험은 제로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비체계적 위험만 제로까지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요, 손가락 4개를 꺼내셔서 첫 번째 손가락이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떨어뜨려 놓으세요. 상관계수는 뭐인 경우와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다. 1일 때 효과 없어요. 1보다 작을 때 효과 있는데, 플러스는 효과 작고 마이너스는 효과 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최대가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상관계수 준비하면 힘찬 구호와 함께 의!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상관계수는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다. 1일 때 효과 없고요, 1보다 작으면 효과 있는데, 플러스는 효과 작고 마이너스는 효과 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최대가 된다. 이때는 비체계적임을 제로까지 줄일 수 있다. 그때도 체계적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상관계수는 이렇게 끝낼 거예요. 1인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1일 때 효과 없고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 있는데, 플러스는 효과 작고 마이너스는 효과 크고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최대가 된다. 상관계수는 플러스 1과 플러스를 엄격히 구분해요. 엄격히 구분해서 플러스 1일 때는 효과가 없고 플러스일 때는 효과가 있는데 작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일 때는 효과 없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인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비중하고 수익률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 이 두 놈을 곱해서 더한다. 이걸 4글자로는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좀 이따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실 건데,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연습하시면 되냐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일단 ABC가 떠요. ABC가 뜨고 비중하고 수익률을 가중평균을 냅니다. 참고로 그냥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비정락이라고 하거든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의 확률과 수익률을 가중평균한다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비정락이 아니고 ABC의 비중과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구합니다. 비중은 세개 더했을 때 무조건 100%가 나와야 되고요. 얘가 좀 다른 게 수익률은 무조건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얘가 수익률이 9%, 얘가 수익률이 13%, 얘가 수익률이 7%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적, 낙관적, 정상적이 나왔을 때는요, 가려면 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갔었는데 얘는 수익률이 지멋대로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BC의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ABC의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서 84쪽으로 가서 계산 문제 하나만 풀고 올게요.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ABC의 비중과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구하는데, 첫 번째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일 때, 그러면 이 50% 한번 써놔 보세요. 50% 절반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10, 요거는 12.5, 요거는 5예요. 절반이니까. 불황일 때는 요거 5예요. 50%니까 이것도 5예요. 요거는 4예요. 얘를 더해요. 15%. 얘는 17.5%. 얘는 9%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절반값, 요거 절반값을 더해줍니다. 그럼 15%, 17.5%, 9%가 되고, 계산기 입력할 때는 자 같이 한번 계산기 꺼내볼까요? AC 비중 나와야 됩니다. 이거 20, 30, 50 있죠. 20 곱하기 15%, 30 곱하기 17.5%, 17.5%. 그 다음에 50 곱하기 9% 하신 다음에 GT 때려주면 돼요. 그래서 AC 20 곱하기 15%, 30 곱하기 17.5%, 50 곱하기 9%, GT 때려주면 계산기에 12.75%가 뜰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50%, 50% 아니고 40%, 60%일 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번 싹 정리할게요. 자, 갑니다. 요 40%, 60%일 때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2, 4, 8이 나오고요. 25, 4, 10이 나오고요. 14, 4가 나와요. 16, 6이고요. 또 16, 6이고요. 86은 4.8입니다. 얘를 더하는 거예요. 얘는 14%, 얘는 16%, 얘는 8.8%가 됩니다. 쫄지 마시고 AC 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20 곱하기 14%, 30 곱하기 16%, 50 곱하기 8.8%, GT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12%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답은 4대 6일 때는요 12%, 정답은 12%와 12.75%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계산을 갖다가 5대 5로 50대 50으로 한번 계산해 주시고요, 40대 60으로 계산해 주시는데, 호황일 확률, 불황일 확률을 각각 곱해서 그걸 또 더한 다음에 또 비중이랑 가중평균치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면 ABC의, 자,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입니다. 걔들을 가중평균해서 구하는데, 수익률을 앞에서 배우셨던 그냥 기대 수익률처럼 주지는 않고요. 호황과 불황으로 나뉘더라. 그게 5대 5, 50대 50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40대 60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 문제만 연습을 한다면요 40대 60으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5대 5는 너무 쉬우니까 40대 60으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이거 한번 연습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앞에서 그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었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었죠.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있었고 평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오케이. 두 번째,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분산, 두 번째는 표준 편차, 세 번째는 변이 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는 뭘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작을수록 좋은 건데, 변이 계수는 구하는 공식이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로 구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예, 이거 앞에서 연습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볼 건데, 평균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익이에요 하시면 돼요. 분산이 뭐예요? 그러면 위험이에요 하시면 됩니다.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것은 평균, 수익과 분산,
위험의 지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 수익일 때는 낮은 위험이 높은 위험을 지배합니다. 낮은 위험이 좋고, 동일 위험일 때는 높은 수익이 낮은 수익을 지배합니다. 이 높은 수익이 좋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동일 수익일 때 낮은 위험의 자산 요놈과 동일 위험일 때는 높은 수익인 자산 요놈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불러요. 지배당하는 거 말고 지배하는 거.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냐면 그래프랑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프랑 같이.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보세요. 세로축은 수익이고요. 오케이. 가로축은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수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PQ 가격과 량인데 투자론에서는 그래프 그릴 때 수위 수익 위험합니다. 수익 10이에요. 수익 20이에요. 위험 20이에요. 위험 30이에요. 그 다음에 A와 Z 한번 보여드릴게요. A와 Z는 동일한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줄 읽어주시면 됩니다. 수익이에요. 그때는 위험 낮은 A가 위험 높은 Z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같은 난에서는 항상 왼쪽이 좋아요. 항상 레프트가 좋아. 왜냐하면 위험이 낮은 게 위험이 높은 걸 지배하니까. 동그라미 2번은 CZ예요. CZ. C와 Z는 동일한 뭡니까? 그러면 위험입니다. 그때는 수익 높은 게 수익 낮은 걸 지배합니다. 그래서 A가 Z를 지배하고 C가 Z를 지배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율리가 시험에 뜨면 같은 값이면 그러시면 너무 좋아요. 같은 값이면 위험은 만 게 좋고 낮은 게 좋고 왼쪽이 좋아요. 같은 값이면 수익은 만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위쪽이 좋아요. 그래서 이때 지배하는 누구랑 A와 지배하는 누구를 C를 뭐라 부르냐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같은 값일 때 위험 많은 거랑 낮은 거랑 같은 값일 때 수익 높은 거 하셔도 되고 위험 최소인 놈 하셔도 돼요. 수익 최대인 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낮고 최소인 게 좋고요. 같은 값일 때는 수익 높고 최대인 게 좋아요. 이게 효율적 포트폴리오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들만 쭉 연결하면 이걸 우리말로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앞전자 쓰거든요. 영어로는 제일 앞장서 있는 놈들이라고 해서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이 효율적 프론티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우상향하는 모양인데요. 우상향은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는 것을 뜻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위험만 감수해도 되지만 얻고자 하는 수익이 커지면 부담이 될 위험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있다 그랬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투자해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인 투자는 여기서 투자해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니까. 즉 얻고자 하는 수익이 커지면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는 게 효율적 전선의 우상향하는 겁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결론만 기억하셔도 돼요. 초초요약이니까. 소비자들에게 또는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위험과 수익 조합을 무차별 곡선이라 그래요. 근데 무차별 곡선은 위험 혐오적인 투자들의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하다. 이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위험 혐오적인 투자들의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하다. 이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때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방금 구성했던 효율적 뭐랑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있죠, 그죠? 접하는 요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보수적인 투자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좀 가파른 편이에요. 근데 공격적인 투자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좀 완만한 편입니다. 아시겠죠? 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들의 위험 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수적인 쪽은 이쪽, 공격적인 쪽은 이쪽입니다. 근데 최적은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많은 점이 아니라 교차하는 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접하는 점, 접하는 점 하든지 아니면 줄여서 접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교차점이 아니에요. 교차점의 효용이 낮아요.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같은 값일 때 누가 더 좋은 투자 대상인지를 기가 막히게 얘기해 줍니다.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낮은 게 좋고 같은 값일 때 수익은 높은 게 좋고 그런 놈들을 집합시킨 걸 효율적 프론티어, 모양은 우상향, 의미는 비례.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위험과 수익 조합을 무차별 곡선 아래로 볼록한데 위험 회피도가 큰 보수적인 애들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조금 가파르고요. 공격적인 투자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좀 완만한 편입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아까 구성했던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입니다. 근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같은 값일 때는 누가 더 좋은지를 기가 막히게 얘기해 줍니다. 같은 값일 때는 위험이 낮은 게 좋지 뭐. 같은 값일 때 수익은 높은 게 좋지 뭐.
네 한계점은 위험도 다르고 수익도 달라. A가 좋아, C가 좋아. 그러면 그때는 누가 더 좋다고 얘기를 못 한다니까. 그때 짜잔하고 등장하는 게 변이계수입니다. 자, 변이계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분의 뭐죠?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죠. 요거에서 요 값이 작은 게 좋다.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원리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누굽니까? 그러면 변이계수입니다. 변이계수는 A와 C의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 즉 뭐를 구해서 변이계수를 구해서 그 값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평균 분산 지배원리의 한계점이 뭐라고요? 위험도 따르고 수익도 다른 두 개 투자 대상 중에서는 누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짜잔하고 구원투수 변이계수, 변동계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에서 그 값이 작은 것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변이계수가 나온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같은 값일 때 위험이 낮은 거랑 수익이 높은 것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로 하는데 걔들을 집합시킨 게 효율적 전선, 시험에는 효율적 프론티라고 진짜 많이 나옵니다. 모양은 우상향이고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즉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는 거. 수익과 위험이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것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어떤 집합이냐면요. 같은 값일 때 수익은 최대인 놈과 같은 값일 때 위험은 최소인 놈을 집합시킨 거예요. 최소 최대가 바뀌면 절단납니다 이거. 같은 값일 때 수익 높은 놈들, 최대인 놈들과 위험, 최소인 놈들을 집합시킨 걸 효율적 프론티어.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데 이 보수적인 애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좀 가파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거든요. 공격적인 애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저쪽에 있거든요. 이때 최적의 포트폴리오는요.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많은 점이요? 접하는 점이 됩니다. 절대로 교차하는 점이 아니에요. 접점. 그래서 보수적인 애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요쪽이잖아요. 가파르고요. 공격적인 애들의 무차별 곡선은 요쪽이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래서 보수적인 쪽의 최적점은 여기고요. 공격적인 최적점은 여기입니다. 기울기도 혹시 물을 수 있으니까 보수적인 애들 기울기 가파름 적어 놓으시고요. 공격적인 애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함이라고 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저랑 빈종에다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종에다가 자, 빈종이 꺼내세요. 누가 누굴 지배합니까? 그러면 항상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걸 지배해요. 항상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걸 지배해요. 이유는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많은 게 좋고 낮은 게 좋고 같은 값일 때 수익은 많은 게 좋으니까 높은 게 좋으니까 이런 애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시킨 게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입니다. 모양은 우상향, 의미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가 얘를 지배하는데 얘하고 얘하고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집합시키면 효율적 전선이 되고 여기는 뭐라고 쓰고 보수, 여기는 뭐라고 쓴다 공격.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위험과 수익 조합은 무차별 곡선인데 아래로 볼록합니다. 위험 혐오적일 때는요. 아래로 볼록한데 보수적인 쪽은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공격적인 쪽은 기울기가 완만한 편입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많은 점, 접하는 점입니다. 이 접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고요. 포트폴리오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란 분산 투자에서 비체계적임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자산 배합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은요. 자산수를 많게 하고 수익 구조를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고 상관계수가 낮아서 마이너스로 가게 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지는데 그때 상관계수 준비의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인데 이럴 때 효과 없어요. 1보다 작으면 효과 있어요. 있는데 플러스일 때는 효과 작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크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이때도 비체계적 위험만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일 때 제로까지 줄일 수 있는 거지 체계적 위험까지 주는 것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 B, C의 비중과 수익률을 가중평균 내는데 보통 비중은 똑같이 주는데 수익률은 호황, 불황으로 나눈 다음에 5대5, 4대6 이런 식으로 수익 구조를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다르게 가져가면 그걸 평균 내고 비중이랑 곱해서 또 가중평균 한 번 더 낸다. 작업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연습만 되면 충분히 1분 컷이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BC의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낮은 거, 최소인 게 좋고요. 같은 값일 때 수익은 높은 거, 최대인 게 좋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중에서는 누가 좋아요? 왼쪽이 좋아요. 낮은 위험이니까. 위쪽 아래쪽 중에서는 위쪽이 좋아요. 높은 수익이니까. 걔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고요. 걔들을 집합시키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고요. 모양은 우상향 하고요.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좋아요? 이때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데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많은 점이요, 접하는 점인데 보수적인 쪽은 희열이니까 기울기가 좀 가파른 편이고요. 공격적은 오브대열이니까 기울기가 좀 완만한 편이다. 절대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교차하는 점 아니고 접하는 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맨날 여기서만 시험에 나오니까요. 요거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계산 문제는 풀어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화폐 시간 가치 계산. 자, 지금 보시는 20번 테마 화폐 시간 가치와 21번 테마 현금 수지액 측정과 22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요 강좌는요 정말 많이 보시면 좋아요. 반복해서 많이 보시면 좋으니까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 해결됩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현금 수치 측정,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지금 나오는 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학개론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파트입니다. 초초 요약 과정 반복하시면 반드시 극복이 가능하니까 저와 함께 부동산 학개론 고득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파트가 해결되면 부동산 학개론은 무조건 75점, 80점까지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기 다른 고득점 라인에서 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걔가 달라. 요 파트를 정리하시면. 근데 요 파트가 정보가 안 되시고 포기하시면 고만고만한 데서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저 시험이 좀 쉬우면 60점, 62.5점. 시험이 좀 어려우면 55점에서 57.5점. 계속 그 순간을 그 라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거기서 우리가 힘들게 놀 거냐는 거지, 마음 졸이면서.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요 파트들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저랑 함께 한번 해결해 봅시다. 아시겠죠? 예.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안 돼 계신 분들은 구독도 해 주시고요. 다른 영상 보기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우리 부동산 학기로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화폐 시간가치 계산, 현금 수지 측정,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관련되는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20번 테마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서 만나요. 안녕.